못 보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인선다워TV의 최인선입니다. 드디어 채널 이름도 정해지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채널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곧 1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방에 강의를 왔어요. 요즘 시기에도 오프라인을 하긴 하더라고요. 강사 양성 과정이어가지고 인원이 좀 적은 케이스여가지고 지방에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숙소에 있습니다. 따단,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이들과 분리돼서 혼자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집에 있었으면 보통 새벽에 영상을 찍거나 낮에 막 급하게 찍는데 혼자 숙소에 자리 잡고 있으니 저렇게 하얀 침대에서 오늘 편안하게 혼자 잘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가 벌써 잠 독립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잠 독립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잘 생각이 너무 설레입니다. 네,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예비 초등 아이들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나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못 뗐는데 산수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연산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 우리 애가 시계를 못 봐요. 시계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죠. 그리고 한글이든 수학이든 뭐 심지어 시계 보는 것까지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저희가 날짜 찍는 게 2월인데 입학을 앞두고 아직까지 한글을 못 띄거나 수학 연산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 1부터 50이 뭐 이런 개념이 잘 서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계를 못 보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겠다고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띄워야 돼 막 이러면서 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맞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당장 공부해야 돼. 너 학교 가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 선생님이 너 바보라고 해. 막 이런 얘기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바보라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런 걸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1학년 되면서 네가 할 줄 아는 거, 네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띄고 수학도 잘해가고 연산의 수어에 대한 개념도 잡혀가면 참 좋겠지만 중요한 팩트, 현실은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못 된 아이에게 강요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 아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노출을 시켜주고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인이 돼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육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뭔가 공부하는 거 재미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게 재밌으셨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했던 거지 내가 궁금한 걸 찾아가고 알기 위해서 했던 공부들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 학교의 교육은 요즘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처럼 막 딱딱하게 지식적인 걸 외우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진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공부는 이런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혹은 1학년 초반에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도 뭐 배워서 받아쓰기, 물론 받아쓰기는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알림장도 많이 쓰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너 이러면 어떡해 막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들 지금은 안 하지만 때가 되면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 하게 되는 애들에게 지금 공부는 힘든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하기 싫어. 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입학해서 이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가 12년 그 이상도 공부해야 될 아이에게 이제 시작하는 아이에게 공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이러면서 공부는 엄마 때문에 하는 거야, 아빠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먹지 않게 내가 궁금한 것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먹는 걸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수의 개념 중에 뭐 많고 적고 크고 작고 막 이런 것들을 과자로 막 애들하고
이게 더 많은 거야. 엄마가 이거 먹을 거야. 작은 거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새우깡 같은 거 놓으면서 막 숫자 개념들 이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넉넉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숫자 3 더하기 3이 뭐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새우깡이 3개네? 몇 개가 됐을까? 엄마가 6, 이거 다 먹을까? 막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공부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입학하셔도 보통 신기한 건요. 교육부에서 괜히 교과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평균을 내서 만든 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띄어도 1학년에 입학하면 1학기 마침 때쯤 한글 거의 다 띄고 연산도 하게 됩니다. 물론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만 해도 협력교사를 배치하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느린 아이들, 학습 불신인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요즘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막 혼내고 이러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단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네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계 보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계 보기는요 기본적으로 1학년 2학기 11월에서 12월 그때쯤에 배워요. 근데 그것도 정확히 저희 아들 알림장에 11월 10며칠 날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계 배우기를 배웁니다. 근데 정각과 30분만 배워요.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12시 땡, 12시 반, 12시 반, 11시 반 이런 식으로 정각하고 반만 배우는데요. 나머지 분단이나 이런 거 2학년 돼서 배워요. 근데 이 시계 보기를 미리 할 줄 아는 애들을 땡큐죠. 근데 이것도 미리 가르쳐 준다고 아이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도 되나요?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계 보기는 안 가르쳐 줘도 되는데 시간에 대한 개념은 좀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 아들 아직 1학년 마쳤는데 시계 디테일하게 못 보거든요. 정각 30분 그 정도만 봐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쉬는 시간이고 이제 10분 있으면 잠잘 거야. 지금은 김바늘의 숫자 2에 있잖아. 숫자 3에 가면 양치하고 숫자 4에 가면 잘 거야. 무슨 소리냐? 시계 보기를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고 뭐 해야 되는 개념, 시간, 이거는 뭐고 저건 뭐야.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시간 개념,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학교처럼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짜여 있거나 이 시간은 뭐야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연습하실 건 시계를 읽는 걸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 숫자 2에 와 있잖아. 숫자 3에 가면 뭐 할 거고 이제 뭐 하면 자는 시간이야. 이러한 숫자에 대한 개념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시계 보는 거 요일이나 날짜 이런 것들은요. 학교에 가면 자연스럽게 배워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 1교시 시작하고 저희 아들이 1교시가 9시에 시작해 이런 얘기를 한 가을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막 줄줄이 막 1교시가 몇 시고 이런 개념들은 잡히지 않지만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2교시가 시작하고 이러한 개념들은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워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집에서 입학 전에 저는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죠. 소근육을 쓰는 거, 만들기, 그리기. 지금 제가 사진 영상으로 띄울 건데요. 1학년 때는요, 그리고 만들고 붙이고 작업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거 못하는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을 저한테 자꾸 그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처음에 그림을 그려달래서 그려줬죠. 그랬더니 계속 그려달래서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그림을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는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리기가 싫어. 그래서 엄마가 그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 칭찬과 격려를 해줬는데 이 칭찬과 격려는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가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엄마 이거 잘했어?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네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꼭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칭찬해 주시는 것들을 해주시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1학년 때는 진짜 그리고 만들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기 연습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고 만들기 하는 것들을 기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알아요.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저도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막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매일 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는 최소한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는 해주고, 대신 규칙을 정하죠. 저희처럼 애들이 막 많거나 어리면 아주 막 난장판이 되잖아요. 얼마나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저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 가위나 풀 이런 것들은 늘 아무 데나 두거든요. 늘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자리에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하기 전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경계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학교에 가면 이제 자기의 공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사실 공용의 물건, 우리가 같이 쓰는 것들.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제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있어도 뭐 내 거, 네 거 막 이렇게 선 나눠서 그러진 않지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구역이 있고 내 사물함, 내 책상들을 정리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간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야 될 건 일단 집에서는 저도 아이에게 책상을 하나 사줬어요. 뭐 꼭 굳이 방을 만들어 주진 않아도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책상이든 저 같은 경우는 책상 하나랑 책꽂이 한 칸을 비워줬어요. 그래서 여긴 너의 공간이야. 네가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동생들도 또 갖고 싶어 하니까 세 칸을 비워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공간을 좀 빌려줬고요. 공간을 좀 허용해 주면서 그 공간들을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물건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공간, 그리고 남의 영역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허락을 구해야 돼. 마찬가지로 친구도 내 거를 만질 때 허락을 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과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이제 선생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엄마의 영역이야.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정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중요한 거 아까 말한 대로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친구들과 막 놀다가 친구 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지마 이랬을 때 옆에 친구가 그래 안 할게 이러고 바로 멈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보통 애들은 하지 말랬지 팍 때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지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하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손을 들어서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옆에 있는 어른, 부모님이 되든 학교였으면 선생님이 되든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통제가 돼 하지마 이런다 바로 멈추고 그런 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집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아이들하고 막 놀아요. 막 몸으로 놀다가 아이가 엄마 간지러워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멈출게. 그리고 막 놀다가 아이고 놀다가 엄마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만. 그럼 아이가 또 앵기잖아요. 아니야 그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성교육에서 하지마 하면 안 돼. no means no, no means no 이렇게 나오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런 얘기들 성교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하는 거 그만하는 거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10번 찍으면 죽어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하지마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땐 괜찮은 거 아니야? 라면서 계속 찝쩍대거나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들을 스토커고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얘가 싫다고 그랬어? 알아서 멈추는 거. 그리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옆에서 막 계속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집안에서부터 조금씩 연습해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이나 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 못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한다고 바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믿고 기다려주시면 할 때 되면 사실 대부분 해요. 그리고 정말 그래도 느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상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정말 공부가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막 하라고 하는 거 벼룩잡기 되고 집을 태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야 될 시기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만들기나 그리기, 손으로 작업하는 소근육 작업들을 조금씩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얘들아 그림 그리기 연습하자, 뭐 하자, 이게 아니라 놀이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집안에서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싫어? 알았어, 엄마도 멈출게. 싫어? 아빠도 멈출게. 엄마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럼 너도 그만하는 거야. 경계에 대한 것들,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경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집안에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 혹은 입학해서 막 마음이 졸이는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은 이 외에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친대요.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